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자, 오랜만에 레슨을 하는데 어떤 걸 알려드리면 과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은요, 바로 이 드라이버 방향을 좀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퍼터를 칠 때도 보면은 경사 없는 일자라이 퍼터를 칠 때도 2m 퍼팅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똑바로 보내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짧은 거리 퍼팅도요. 근데 이 드라이버는 채도 제일 길고 공을 멀리 보내야 되는데 똑바로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쉬워졌어요. 쉬워질 수 있었던 방법, 그리고 그 노하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노하우, 그걸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이 공을 쳤을 때 막 슬라이스가 나거나 막 훅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골퍼분들께서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슬라이스가 났을 때는 내 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꺾여서 막 어디가 비틀어져서 슬라이스가 났고, 내 훅이 났을 때는 막 어디가 막 들리고 어디가 막 엎어치고 이러면서 훅이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복잡해지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복잡해지는 이유는 자꾸 답을 너무 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이 헤드 페이스입니다. 헤드가 뭐 열렸냐 닫혔냐로 인해서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긴장이 쿵쾅쿵쾅 되는 그런 상황, 또는 내가 오늘 컨디션이 뭐 좀 너무 좋아서 힘이 막 너무 들어가는 상황,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을 스퀘어하게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퀘어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이 잠재되어 있는 상상력을 막 끌어내야 돼요. 막 상상력. 어떤 상상력이냐? 이 공이 있는 선상, 이 위치에다가요, 벽을 하나 이렇게 세우세요. 벽을 세우세요.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벽을 때리는 겁니다. 자, 이 벽을 때릴 때 땅 벽을 때렸어요. 이때 왼쪽 팔부터 왼손, 샤프트, 그리고 헤드까지 동시에 벽을 땅 때린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면은, 자, 어떻게 가는지 보실까요? 공이 똑바로 갑니다. 거의 똑바로 갔죠? 거의 똑바로 갔어요. 이 벽을 내 왼팔부터 헤드까지 동시에 땅 하고 치겠다라고 하면은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을 이렇게 쳐야 돼요. 근데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들은 어떻게 되느냐? 백스윙이 올라가서요, 다운스윙 때 손이 먼저 벽을 칩니다. 저는 지금 되게 과장되게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정말 미세하게 살짝만 먼저 손이 벽을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이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났죠? 그럼 훅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미세하게 내 손과 팔보다 헤드가 먼저 벽을 치면 정말 많이 훅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벽을 동시에 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저한테 이 드라이버 방향이 똑바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바로 몸의 회전이었어요. 그리고 팔의 회전은 줄이자. 사실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팔의 쓰임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몸의 회전을 더 많이 늘려주고 팔의 쓰임을 줄이게 되면은 방향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의 쓰임이 충분히 다 늘어난 후에 딱 필요한 만큼만 팔을 써주게 되면은 똑바로 보내면서 멀리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의 회전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팔의 회전을 많이 쓰게 되면은 뭐 어쩔 땐 똑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기복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저희가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헤드의 요 페이스면이 있죠. 각도가 제 코랑 평행하게끔 맞춰준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주세요.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제 코가 이러고 삐뚤어져 있는 거고, 이러고 있으면 제 코가 이러고 삐뚤어져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코와 이 헤드 페이스를 이렇게 딱 평행하게 맞춰준 다음에 백스윙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 코와 헤드 페이스가 평행인지 보면 알아요. 헤드 페이스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 있다. 그럼 내 코가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죠. 백스윙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얘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코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몸의 회전을 잘 하고 너무 팔을 이렇게 쓰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을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이 콧날과 그리고 이 헤드 페이스의 각도를 평행하게 맞추려고 하세요. 팔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콧날에 맞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공을 치면 공이 있는 선상의 벽을 왼팔부터 헤드까지 동시에 맞추기 때문에 스퀘어를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안 좋은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만약에 백스윙을 쭉 들 때 몸이 잘 안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스윙이 안 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왼팔의 전완근과 손목이 막 꺾이면서 돌아가요. 자, 여기서 한번 헤드 봐볼게요. 이러고 있어야 내 콧날이랑 헤드 페이스랑 맞을까 말까 해요. 잘못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을 치려고 하면 내 몸이 돈 게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럼 다운스윙 때 돌려고 했을 때 조금만 몸이 왼쪽으로 돌아도 손이 헤드보다 확 앞서 있죠. 그러면은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를 또 들어볼게요. 많이는 안 계신데 가끔 계셔. 자꾸 이제 보면은 막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헤드를 닿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슬라이스가 얼마나 고민이면 그러시겠어요. 자, 백스윙 때 헤드가 이렇게 닫혀서 가요. 자, 그러면요, 몸이 안 도는 건 아닌데 몸의 기울기가 막 이렇게 막 쏟아져. 그러면 이 헤드 페이스가 그냥 내 콧날이랑 맞추려면 내가 막 어디까지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갔어요. 공을 쳐볼까요? 어떤 식으로 공이 나오냐면 백스윙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보니까 다운스윙 때도 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몸을 돌리려고 하면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위에 있는 힘을 아래로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헤드가 몸보다 앞서면서 공이 확 악성 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내 스윙이 너무 복잡해, 방향을 잡는데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헤드에 어떻게 임팩트가, 헤드 페이스가 어떤 모양으로 임팩트가 되느냐부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스퀘어로 맞추기 위한 느낌, 그걸 잡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백스윙 크게 하는 거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코킹 언제 하나요? 막 이런 것도 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허리 높이까지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가 딱 공을 봤어요. 그때 내 콧날과 헤드 페이스는 평행해야 돼. 그럼 잘한 거예요. 계속 평행한 상태로 들어오면 공이 똑바로 간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스윙을 해야 또 공이 있는 선상에 만약 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벽하고도 동시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이 동시에 임팩트가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은 어떠냐면요, 이 공을 진짜 이렇게 옆으로 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딱 이 느낌이에요. 이 동시에 얘가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딱 요렇게 들어와요. 요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이 공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이건 너무 많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느낌은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꼭 공을 치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척추각의 변화거든요. 어깨의 높낮이를 잘 봐보세요. 이 동시에 임팩트가 들어오는 사람은요, 어드레스 했을 때 어깨 높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죠.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샬로우 하려고 그러지, 등 지고 쳐야지, 자꾸 레이트 히팅, 상하체 분리, 하체 먼저 가고 상체 뒤에, 어깨 높이만 맥길로이, 타이거 우즈보다도 더 많이 한 거예요. 등 지고 치는 거를, 레이트 히팅을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보다도 더 많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자, 다운스윙 때 이게 뭐예요? 옆에서 치는 느낌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의 느낌이 좀 많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 좋지 않아요. 간단해요. 뒤로 갔어요. 다시 뒤에 간 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칠 수 있어요. 그럼 방향이 잡혀요. 근데 백스윙 가볼게요. 뭐 어찌어찌 갖다 쳐요.
뭐 백스윙은 잘 있다 쳐요. 근데 다운스윙 때 막 등지고 쳐야 돼요. 막 슬라이스 안 나려면 등지고 치고 고개 뒤에 있고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죠. 결국에 또다시 손이 헤드보다 앞서게 돼요. 동시에 치고 싶다? 어깨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네, 반대로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일부러 어퍼 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퍼 치시는 분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퍼 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퍼 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가 없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데 막 나오는 게 어퍼 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참 너무 안타깝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오른팔이 제2의 자아예요. 힘을 나도 모르게 써요. 그러면서 왼쪽 어깨가 낮아지고 오른쪽 어깨가 높아져요. 그러면 손목이 여기서 그냥 헤드가 팍 풀리면서 훅이 날 수도 있고 그대로 그냥 내려 찍으면서 손이 앞서면서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오른발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잠재우세요. 힘을 쓰지 말아야 돼. 그냥 난 거리 없어. 난 내 인생의 거리는 포기. 라는 마음으로 오른팔이 확 힘이 들어가지 않고 동시에 어깨의 높이가 맞춰져서 동시에 들어오게 공을 맞추게 되면은 뭐야? 거리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이런 상황들이 저절로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 왼팔부터 헤드까지 동시에 벽을 치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거를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때 첫 번째는 뭐냐면 팔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헤드를 보세요. 그때 내 헤드 페이스의 면과 콧날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말도 안 되죠? 네, 콧날을 맞추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깨의 높이를 유지하자. 왜? 동시에 들어와 보세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느낌.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느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옆으로 들어오는 느낌. 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깨우치면서 드라이버 방향을 잡는 게 많이 쉬워졌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드라이버 방향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골프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두 가지를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오늘 저의 레슨이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 하시면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저희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